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정지 상태지만 계속해서 국제뉴스의 숨은 행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한 말 가운데는 스님께 시리오즈네 예슬 아니 예시 스나치 슈도 또 아떠라잘유 위성 사진들은 심각하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뭔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푸틴 대통령은 예슬리, 영어로 if란 가정법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됐다, 아니다란 입스름은 모두 가정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푸틴이 군사 기밀을 공개했다, 김정은의 특수부대가 곧 꾸르스크에 배치된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소문, 정보 헛소문, 장난과 점프, 그게 다야 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 NBC의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이 놀리고 있다는 뉘앙스란 얘기입니다. 짜르그라드는 글쎄 그게 다라면서 푸틴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당사자 중 일방이 특정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러북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제4조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의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북한이 서명된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모스크바는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용병 외에도 나토 국가의 군인과 장교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싸워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예프가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우주정찰 없이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으며 서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나토의 경우 전장에 들어와 할 것 다 하면서 왜 북한군 얘기로 시비를 거느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하는 일과 방법은 러시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확대한 것은 러시아의 행동이 아니라 서방과 그 지역 공범자들에 의해 자행된 2014년 쿠데타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민스크 협정으로 러시아를 8년 동안이나 속이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키예프를 무장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소매에 붙은 북한 카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북한을 러시아가 불러들였다고 믿는 키예프와 서방 후원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10월 23일 최초의 북한군이 꾸르스크 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고, 러시아에 도착하는 북한군 병력의 훈련과 조정은 동부군구 군사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이제 젤렌스키는 23일이 아닌 27일 북한군이 전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북한군 장교 500명과 장성 3명 등 1만 2천여 명이 러시아에 도착할 예정인데, 유누스베크 예프그로프 러시아 국방부 차관은 북한군의 적응을 책임지게 됐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불가피한 동화가 무엇인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 매체는 이를 기정사실로 보도하면서 겁을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또 워싱턴도 혼란스러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군 주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던 미 국방부도 입장을 바꿨고, 백악관 NSC 조정관 존 커비도 확인할 수 없다던 입장을 갖고 3,000명의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병사들이 러시아군과 나란히 싸울지는 알 수 없으며 그런 가능성은 확실히 큰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심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정보 전쟁을 아름답게 수행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할 리는 없다면서 어디선가 그들의 존재는 키예프와 서방에 아주 매운 고초가 돼 딸꾹질과 식은땀, 눈물, 콧물을 흘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매체 브즈길야드는 위성사진 질문에 대한 푸틴의 반응은 순수한 트롤링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트롤링, 놀려먹기 차원의 말을 했지만 서구 매체는 그런 아이러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지한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발다이 클럽의 전문가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교수 스타니슬라프 뜨카첸코는 푸틴 대통령이 외국 매체에 물결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두마가 러북 조약을 비준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아직 문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 점을 상기했습니다. 참고로 비준 문서는 11월 중 연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게 됩니다. 브즈길야드는 그러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지난 몇 주 동안 북한군이 특수군사작전 구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고 했습니다. 뜨카첸코는 우크라이나에게 이 이야기는 관심을 끌고 상황에 대한 다른 나라의 평가에 드라마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키예프는 이 음모를 정보전쟁의 전선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한국의 동기는 좀 더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최소한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으며 러시아로부터 LNG와 기타 자원을 계속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한국은 잠재적인 범죄에서 모스크바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자들의 진영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군 파병선을 러시아에 대한 정보전의 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갈등의 온도를 높이고 적대감을 표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